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한일 단조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단조가 추세를 돌파를 좀 해냈습니다. 꽤 장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좀 태우면서 왔는데 우선 요거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그림 시나리오들을 좀 어떻게 짜면서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을 또 봐볼게요. 우선 한일 단조가 지금 최근에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관련주잖아요. 방위산업 관련주고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이 전쟁 때문에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 뭐 아니면 드론 관련주들, 뭐 말고도 이제 정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속하게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게 사실 이거 이슈가 있는지 이제 조금 시간이 됐잖아요. 뭐 길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 이주일 돼가니까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왜 또 이런 장대봉을 만들어냈느냐. 오늘 이슈가 우선 있긴 해. 이거부터 정리하고 흐름 정리해 드릴게요. 요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우디야. 뭐 이번에는 사우디랑 좀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우디가 지금 한국이랑 같이 협력을 좀 다각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일단조도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여기 안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우디 육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 사업 다각화 속에 이런 육군 재래식 무기들, 이런 어쨌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수출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더군다나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를 같이 합쳐가지고 강하게 밀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약간 적자가 났다가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터트리면서 완전히 흑자폭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에 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잠시만 한번 봐볼까요? 얘가 요때 당시에 어떤 걸 했는지 투자를 했네. 투자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한번 적자가 쳤다가 바로 흑자로 돌려놓으면서 약간 개구리가 움츠러들었다가 팡 하고 이제 튀어 오르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재무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은 충분히 전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치죠. 전에 나오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치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 얘 자체적인 그 본질 있잖아요. 아주 자체적인 그런 이 적정 주가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정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영되면서 이제부터 슬슬 시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요 지점에서 지금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얘가 지금 크게 봤었을 땐 대충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고 여기서 재무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태우고 오고 있었잖아요. 요게 언제쯤 끝이 난다라고 보냐면 여기서 이 추세각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 보세요. 선을 그어 놓어 보시고 얘는 지금 이런 각을 태우면서 가고 있었던 약간 삼각수렴형이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파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락 파동은 어떻게든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못 가요. 계속. 과거서부터 항상 볼까요? 항상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해요, 다들. 이게 돌파를 최소한 해주고 나야 그 다음에 윗구간까지 탄력을 붙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여기가 하락으로 갔다가 계속 이 악셀을 밟고 있는 구간이에요. 당연히 하락으로 악셀을 밟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10 정도를 올리려 그러면은 하락 파동 속에서는 내가 30을 힘을 줘야 10만큼 올라가요. 비효율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선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돌파가 나오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점 자리를 잡고 각도를 바꾸면서 끌어올리기가 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이 힘의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 놈들은 이건 다 돌파를 해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면서 슈팅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번에 오늘 돌파각을 형성을 좀 해줬어요. 보면은 돌파각을 만들어냈죠. 이런 자리들은 원래 돌파할 때 힘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왜냐면 이 신호를 터트려줘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신호가 터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힘을 빡 주고 밀어줘야 돌파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장대봉으로 밀어버리면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 돌파가 만들었으면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하락 흐름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향을 내비춘 거기 때문에 슬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 다음에 보통 어떤 식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그냥 가길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일 모레 연속 랠리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힘들어요. 왜냐면 하락 봐봐요.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었어. 이게 이제 자동차 기어를 후진 기어에다 놓고 악셀을 밟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건 뭐야?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갖다 댄 거예요. 여기서 봐봐. 후진 기어에서 바로 드라이브에다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멈추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바로 고장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통 돌파를 하고 되면은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중립기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했었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1차선에서 150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거기서 바로 멈출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는 났어. 더 빨라지진 않는다고요. 하락적으로. 그렇지만 오려고 했었던 힘이 있기 때문에 요 힘이 어느 정도 한동안의 기간 동안은 좀 작용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한 방에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떨어뜨리고 돌파가 나오면 박스권 좀 그리다가 나중에 추세 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 흐름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온다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박스권 치면서 속력 좀 줄여줬다가 기어 바꾸고 슈팅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돌파는 했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좀 더 칠 수 있습니다. 치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치고 눌러줬다가 박스 좀 치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슈팅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매매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 중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좀 더 홀딩하면서 여기 윈라인 있죠. 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더 추가 슈팅 나오는 거 보세요. 보시고 여기까지 오면은 우선은 전량 익절을 하시던 분할 익절을 하시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취향껏 하세요. 하시고 바로 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당연히 100% 그러니까 제로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혹시 무너졌다가 하면 시간적으로도 길어져요. 이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지치고 이 비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익절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익절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눌러줬다가 재반등을 쳐줄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들에서 또 재공략을 해서 3,500원까지 또 먹고 나머지가 이제 이때 한파동 꺾고 나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속력이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슈가타 랠리를 강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3,500원 돌파가 나오면 이 정도 힘 모아놨던 걸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서 모였던 만큼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한일단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지 이해는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흐름은 바꿨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큰 시세 기대해 볼만 하다. 대신 이제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 하락으로 오려고 했었던 힘을 소멸시켜주는 약간의 횡보관을 거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올 때 익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재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 상단 라인까지 가는 것들 1차로 드시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5,500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 잡고 대처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지금 변동성 크죠?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갈수록 더 어때요?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겠어요, 안 늦겠어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순식간에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좀 잘 세워두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이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계획 세우시라고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계획이라는 게 100%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시장에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변하는 대로 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걸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도 다음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결국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요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예시를 든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요 패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시장 상황이 꺾이는 등 문제가 좀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여기서 끊어주고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자리는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보질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